주식 박사와 함께하는 주식 힐링 캠프.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2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자, 환율이 1185원 선까지 내려오고 기관이 이틀째 구원 투수로 나서면서 양시장 어제에 이어서 이틀 연속으로 반등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이 시장의 불확실성이 다소 줄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시점에서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지 오늘도 시황과 업종 또 종목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고민들 저희 닥터스탁이 명쾌한 해답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닥터스탁 시즌2 매일 오후 4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요. 또 이데일리TV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실시간으로 방송 참여도 가능하니까 함께 시장 이야기나 종목 이야기 나누러 오시고요. 또 생방송 중에는 물론이고 방송이 끝난 후에도 노란톡에서 알짜 주식 정보들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죠. 그럼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참여 방법부터 먼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주식닥터 팀닥터K의 노란톡방에서는 방송 시간 이외에도 장중 실시간으로 다양한 도움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황 분석부터 종목별 대응 전략까지 많은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으로 입장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문자 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팀 닥터 K를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팀 닥터 K 4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닥터스탁 시즌2 오늘 목요일의 주식 닥터인 팀 닥터 K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국내와 해외 주식 모두를 잡을 수 있는 목요일입니다. 팀 닥터 K 김지송 그리고 김동우 주식 닥터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그럼 오늘도 먼저 시장 정리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밤 뉴욕 증시는 4거래일 만에 반등을 시도하면서 대체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주요 이슈들 보시면 일단 9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이르면 11월 중순부터 테이퍼링 시작될 것이다라는 보다 더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가 됐습니다. 또 9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됐는데 역시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최고치 수준을 기록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인플레이션과 테이퍼링 우려에도 불구하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장중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기술주들 위주로 강세를 보이는 시장이었습니다. 한편 오늘 국내 증시는 어제에 이어서 반등 흐름을 견조하게 이어갔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지만 그렇게 큰 변동성은 없었는데요. 일단 코스피 지수는 다시 3,000선 가까이 다가서고 있습니다. 오늘 1.5% 오른 2,988포인트로 장을 마감했고요. 오늘 외국인은 8거래일 연속으로 매도 행진을 이어갔지만 기관이 이틀째, 특히 연기금이 3거래일 연속 매수에 나서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더 강했습니다. 3% 이상까지 상승 탄력을 확대하면서 3.14% 오른 983포인트로 종가를 기록했고요. 오늘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시장을 주도했고 개인은 오늘도 매도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시장과 함께 거의 대부분의 섹터와 종목들이 빨간불을 켰습니다. 일단 게임주들이 강했는데요. 특히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지난 8월 발표한 신작 미르4가 동시 접속차 수 80만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과 함께 그룹주들 동반 강세 보이면서 오늘장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또 오늘 반도체 소부장주들의 강세도 돋보였습니다. 특히 OLED 그리고 폴더블폰 관련주들의 탄력이 강했던 모습이었고 또 계속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관련주들 함께 상승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오늘은 철강주와 비철금속, 사료주 같은 인플레이션 수혜주들 오늘 함께 눈에 띄는 상승 탄력을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유가 그리고 환율도 진정이 되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요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관전평을 좀 먼저 들어볼까요? 네, 주식닥터 김지송입니다. 오늘 국내 주식 일단 투자자별 매매 현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옵션 만기일임에도 불구하고 기관의 강한 순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는데요. 보자면 지금 기관에서 금융투자 연기금 등에서 이렇게 좀 순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코스닥 순매수, 지금 코스닥에서도 거의 한 1,900억 원 가까이 나오면서 이게 좀 특징적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향후에 코스닥이 실적 시즌이 다가오기 때문에 개별주와 실적주 위주로 살펴보시는 것도 투자 전략으로 좀 손꼽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비안과 루시드 등 해외 전기차 기업들의 국내 부품, 소재 관련주들 중이 지금 이슈가 계속되면서 종목들이 확산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 관련해서 지속적인 관련주들은 꾸준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바이든 대통령의 물류 대란 해소 의지 표명과 또 FOMC 그 회의 의사록에서 내년 중반까지는 테이퍼링 진행 계획이 나온 것도 시장에서는 좀 호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도 오늘 양시장 모두 좀 빨간불을 켜주면서 개인분들은 그나마 좀 숨통이 트이지 않았나 하는 그런 장인 것 같네요. 네, 기관이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5천억 원 이상까지 매수 규모를 확대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이 기관의 수급 흐름 계속해서 잘 지켜보시고요. 또 테이퍼링의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다는 점 불확실성 해소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미국 정부가 공급망을 해소하려고 노력하는 움직임 이런 것들도 시장의 호재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별주와 실적주들 잘 체크해 보라는 오늘장 관전평을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뉴욕 증시 흐름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테이퍼링은 이제 거의 확실시가 됐고 인플레이션은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관점평 들어볼까요? 일단 뭐 지난주에 이제 악재들이 이제 다소 조금 해소되면서 이제 좀 지표랑 이제 좀 개별 실적에 따라서 이제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먼저 지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이제 지난주 목요일에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이제 좀 소폭 하락했던 모습이고 이제 뭐 천연가스 재고량은 이제 좀 양호한 모습으로 일단 시장이 좀 호재로 다가가긴 했었지만 지난주에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낙폭이나 하락에 조금 더 추가적인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요일 날 가장 중요했던 비농지표 발표가 있었는데요. 비농지표 발표가 예상치보다 이제 크게 하회를 하면서 낙폭을 이제 굉장히 크게 줬었고 이 추세가 지속적으로 이제 시장에 작용을 했던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일단 이 당시 이제 월가 IB들이 이제 고용 지표가 좀 저조하게 나왔지만 어쨌든 이제 뭐 테이퍼링을 더 이상 유예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측을 했었는데 역시나 이제 오늘 공개된 FOMC 회의록을 본다라고 했었을 때 테이퍼링은 이제 지난달 예고했던 11월에 이제 예정대로 11월에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일단 우리나라 시간으로 어젯밤 발표됐던 CPI 그렇죠 소비자 물가 지수가 5.6%대로 그동안 이 CPI에 대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몇 달 동안 지속적으로 봐왔고 사상 최고치를 찍었었지만 이 상승폭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누그러지면서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제 다소 이 부분을 좀 해소했던 모습이었지만 네. 이번에 좀 강하게 나와주면서 다시금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었습니다. 발표 당시에 이제 제가 선물 대응을 하고 있었는데 9시 30분이었어요. 어제 9시 30분이었었는데 정확하게 그렇게 발표가 나오다 보니까 지수의 이제 변동성을 크게 키웠지만 나스닥 지수의 변동성을 크게 키웠지만 정말 크게 반응했던 거는 골드였습니다. 네. 골드가 단기간에 슈팅을 나와주면서 거의 뭐 300틱 이상의 상승을 계속적으로 보여줬던 그림이었었고요. 그만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앞으로도 좀 장기적으로 저는 좀 지속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 가격의 상승은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지금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 지금 현재 지수로 좀 지켜봤었을 때 어제자 일단 뭐 장 후반에 이제 여러분들 지켜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뭐 갈수록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 특히나 이제 뭐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있는 만큼 실적 발표 기업들이 이제 다소 하락을 좀 방어해준 모습이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유가도 조금 살펴보신다라고 하면 어제 장 초반에 이제 79달러 선을 이제 깨면서 낙폭을 좀 보여주는가 싶더니 다시금 80달러 선까지 이제 좀 안착을 해주고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81달러 선까지 지금 안착해준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이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어제자 이제 유가가 결국 100달러까지 갈 것이다. 월가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네. 푸틴 대통령께서도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다 보니까. 지금 가격을 계속적으로 이제 좀 방어를 해줄 것이다. 저는 한동안 횡보장을 조금 이어주다가 다시금 상승 추세 강하게 올라타면서 저 역시도 100달러 부근 선까지 올 겨울까지 기록적인 추이가 예상되는 만큼 여러분들 유가에 한번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좀 까다로운 장세 흐름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아직까지도 저는 상승장으로 좀 보긴 힘들 것 같고요. 10월 한 달은 어쨌든 지금 현재 바닥은 어느 정도 다져진 상태에서 추가적인 천천히 상승 흐름은 보여주고 있지만
엇박자로 굉장히 큰 낙폭을 보여줄 수 있는 장 흐름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큰 낙폭에 따라서 이제 좀 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이 이전까지는 일시적일 수도 있다라는 의견들도 많이 나왔었지만 어제 다시 한번 소비자 물가 지수의 상승폭이 굉장히 크게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우려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지표들 잘 확인해 보시고요. 또 원자재 가격 흐름 최근에 계속 주목이 되고 있는데 국제유가 간밤에는 조정을 받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8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추가 상승을 가능할 것 같다라는 전망을 드렸으니까 이 부분도 잘 확인해 보시고요. 전반적으로 10월에는 조정 가능성 을 염두에 두고 대비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의견 들어봤으니까 매매 전략 세우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국내와 해외 증시 관전평을 들어봤고요. 이어서 주식닥터 팀닥터K의 관심 종목들 리뷰를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최근 시장의 주도 섹터였던 종목들의 수익률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제이콘텐트리가 30%, 바른손이 50%, 또 어제 강의에서 말씀드린 위메이드까지 또 눈에 띄는 종목들이 굉장히 또 많다고 하는데요. 국내 증시 관심 종목들의 또 수익률 리뷰 확인해 볼까요? 네, 시장은 계속해서 하락장이었지만 우리 팀닥터K의 수익률은 그래도 좀 견조하게 잘 흘러갔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컨텐츠 관련주 중에서 제이컨텐트리 한번 수익률을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9월 9일 방송에서 히든 종목으로 드렸고요. 9월 10일에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보자면요. 우리가 9월 9일 딱 이쯤에 들어갔었거든요. 이렇게 좀 완전히 오르기 전에 그래도 조정이 살짝 나왔을 때 들어가서 한 9월, 10월 8일쯤 이 정도 올랐을 때 저희가 매도 완료했습니다. 그러면서 30% 가까이 수익 실현을 했고요. 사실 신작 드라마 지옥이 또다시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오픈 때 한 번 더 재접근 예정이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안에 들어오시면 가격 전략 한 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주는 S오일입니다. S오일은 배당주로 유가 상승에 따른 추가적인 상승 기대감이 아직 남아있는 종목입니다. 자, 현재는 약 8% 수익 중인데요. 아직까지 보유 중인 종목이니까 배당주 투자 적기는 10월 달입니다. 이 10월 달에 배당주로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다음은 바른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른손은 엔터 컨텐츠 제작주 중에서 유일하게 좀 가지 못했던 종목인데 그래도 급등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바른손은 현재 한 53% 정도 수익을 보이고 있는 상태고요. 매수일은 9월 24일이었고 23일에 우리가 방송을 들어갔었습니다. 방송의 히든 종목이었고 매도일은 10월 8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한 스윙 정도의 종목으로 50%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을 했습니다. 마지막에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김정철 본부장님께서 어제 게임업종 교육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고 오늘 바로 급등을 보여줬는데요. 또 이런 중장기 종목들 말고 단기 종목도 하나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바로 어제였습니다. 수요일에 노란톡방 안에서 단기 매매 무료 종목이 나갔었는데요. 경동제약이라고 이게 코로나 치료제 임상 3상 발표 임박했다는 소식에 그 전날에는 상한가를 가기도 했고요. 그래서 한 10분 만에 11% 정도의 수익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시청자 인증도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좀 뿌듯해서 오늘 또 노란톡 들어오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 급등주, 좀 급등을 먹을 수 있는 종목으로 하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이콘텐트리 매도를 했는데 재진입 계획 있다는 부분 함께 들어봤고요. SO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보유할 계획이다라는 점검 들어봤습니다. 이 밖에도 바른손, 위메이드, 그리고 경동제약까지 여러 가지 종목들에 대한 리뷰를 들어봤는데 수익뿐 아니라 단기적인 매매 전략도 함께 제시해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자, 이어서 해외 주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우 주식닥터가 앞서 또 원포인트 주식 레슨에서 말씀드렸던 종목 엑슨모빌이 또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이 종목에 대해 설명을 좀 들어볼까요? 네, 지금 계속 유가 자체가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천연가스 자체도 지금 조금 안정세는 보였었지만 단기적으로 계속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적으로 노란톡방 그리고 이제 개별적으로도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 자체가 일단은
유가 관련 그리고 이쪽 에너지 관련 주로 따져봤었을 때 대장주로 봤었을 때 엑소모빌이 있고 쉐브론이 있고 이렇게 강의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엑소모빌은 이제 좀 직접적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렸었는데 꾸준한 상승 흐름 계속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낙폭 눌림 자리 그리고 횡보 자리를 좀 가져가다 보니까 지금 역시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지금 역시도 대응으로 보셨을 때 나쁘지 않은 가격 전략이고요. 지난주에 일단은 절반 매도하고 나머지 계속 올 겨울까지 계속 포지션 홀딩으로 지금 보고 있으니까 엑소모빌 같은 경우는 좀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노란톡방 참여하셔서 저한테 이제 질문 주시면 이 부분에서 좀 답변 드릴 예정이고요. 네, 일단 뭐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제가 이제 뭐 ETF랑 ETN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드렸었고 이 가격 하락이나 이런 부분들 시장 자체가 계속적으로 조금 안 좋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대응 전략을 꾸준히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뭐 ETF에 대한 추천이나 이런 부분들로 이제 방어를 하신 분들 충분히 약수익을 조금 얻을 수 있었고 지난주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같은 경우도 그렇게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 선물 수익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가 계속 선물 대응을 하고 이제 팀 닥터 K 방에서도 제가 어제 공개 방송을 통해서 이제 참여를 하실 수 있게 이제 해드렸었는데 이번 10월 자체가 이제 계속적으로 수익 자체가 계속 잘 나와주고 있고 한계약 기준으로 충분히 해지 수단으로 그리고 하락에 대해서 이제 좀 대비할 수 있는 방식 이런 부분들 계속 설명 중에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엑슨모빌 그리고 여러 가지 상품들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관심 종목뿐만 아니라 강의에서 언급해드린 이런 종목들도 좋은 흐름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주식 닥터, 팀 닥터 K의 노란톡 종목들 그리고 수익률 노하우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 입장해 주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가지 참여 방법 있는데요.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팀 닥터 K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팀 닥터 K 4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이어서 오늘 특징 섹터와 업종에 대한 점검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인데 우려가 좀 있었지만 시장이 안정적으로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좀 자동차주들을 점검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친환경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말할 필요가 없이 몇 달째 시장을 주도를 해가고 있고 최근에는 전통 대형주나 부품주들 같은 다른 종목들까지 좋은 흐름을 보이면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자동차 업종에서 지금 좀 새로 접근해볼 만한 그러한 종목이 혹시 있을까요? 일단 자동차 업종 하면 제2의 테슬라라고 불리는 이 리비안 상장을 앞두고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되고 있죠. 네. 일단 리비안 관련주 하면 에코캡이 떠오릅니다. 에코캡 차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자면요. 9월 29일에 지금 현재 상한가를 한번 갔죠. 갔고 또 그 다음에 또 상한가를 갔고 한 번 더 갔습니다. 자, 그리고 또 있다가 10월 12일에 한 번 더 상한가를 가고 그 다음 날까지도 또 한 12% 정도로 올라주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거래 정지, 투자 경고 조치를 받으면서 매매가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단기 급등으로 너무 부담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격을 한다 절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에코캡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조정을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삼성 SDI를 오히려 중장기 모멘텀으로 좀 갖고 가는 전략을 좀 투자를 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루시드 에어 관련주로는 화신이 있는데요. 화신도 한번 차트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화신도 그래도 지금 좀 급등세가 나온 거라서 눌림목 구간이 좀 온다면 그때 한번 조정을 받을 때 접근을 해보는 전략으로 가도록 할 거고요. 이제 또 루시드 에어 관련해서는 자비스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자비스라는 종목을 제가 개인들이나 아니면 좀 투자자분들에게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시가총액이 652억 원밖에 되지 않아요. 1,000억 원도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상한가를 들어올리기도 쉽고 일명 작전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일반 분들은 매매 종목으로는 안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차량용 반도체에서는 해성 DS가 추가적으로 레벨업 가능성이 있고 현대차, 기아 차량용 반도체가 내재화 방향으로 갈 경우에 여기서 추가적인 수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일단 최근에 리비안 관련주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하지만 에코캡 같은 경우에도 좀 과열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눌림목을 공략해 보는 전략 제시해 드렸고요. 삼성 SDI를 좀 중장기적으로 보는 게 좋겠다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 밖에 루시데어 관련주 화신이나 차량용 반도체 관련주 해성 DS에 대한 언급을 드렸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원자재 관련주들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주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다가 간밤에는 국제유가가 닷새 만에 하락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정유주나 석유화학주들이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이렇게 좀 조정받을 때 관심 가져볼 수 있는 원자재 관련주들이 또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확실히 중국의 에너지 대란으로 지금 철강과 각종 비철금속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에너지 가격 랠리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른 반사수혜로 지난주에 TV 방송에서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포스코 강판 등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이면서 지금 실적을 확인하는 시즌에 좀 들어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신규로 볼만한 종목을 하나 관심 종목으로 드리자면 신팩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신팩은 망간 가격 상승에 따른 수혜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에서 좀 반등하는 알루미늄 종목에도 관심을 가져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신팩과 또 알루미늄 관련해서는 사마 알미늄 그리고 조일 알미늄 이 세 가지 종목을 추천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망간 관련주죠. 심폐 그리고 알루미늄 관련주 몇 종목 언급을 해드렸으니까 주가 흐름 함께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뉴욕 증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도 이제 이번 주 금융주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3분기 실적 시즌 시작이 됐습니다. 자, 실적주를 봐야 한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 뉴욕 증시에서 어떤 종목들을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먼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실적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반도체 대표 그룹인 일단 TSMC 역시 올해 총 매출 역대 이제 뭐 최고로 보고 있으며 일단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이제 모건 스탠리 등 이제 금융주들도 이제 최근에 이제 다양한 금융 지원책 호조로 인해서 실적 이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주의할 점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개별 실적주들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좀 보셔라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젯밤 발표된 이제 JP 모건의 사례를 좀 본다라고 하면 이미 실적 발표 이전에 급등이 나왔던 움직임에서 네. 오히려 이제 실적 자체도 예상치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주가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실적이 발표되었어도 이미 좀 기대 심리가 일단은 먼저 선 반영이 되었다라고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미 기대 심리가 좀 반영이 돼서 올라갔던 종목들을 좀 제외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적 발표 움직임을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그다음에 이제 좀 볼만한 기업들이 일단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랑 이제 모건 스탠리, 웰스파고, 시티그룹 등이 일단 이제 발표를 이제 앞두고 있고요. 이제 내일 같은 경우는 골드만삭스가 이제 실적 발표를 하게 됩니다. 네, 제가 장기간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주로서 이제 계속 말씀드린 만큼 이번 실적 발표 이후 주가 흐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종목 선정에 이제 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TSMC 와 더불어서 이제 헬스케어의 이제 대장주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그룹 자체도 발표가 있고요. 그리고 알루미늄 섹터에서는 미국 자국 기업 중에 이제 가장 영향이 큰 알코아가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알고 있는 도미노 피자 역시 발표가 있는데 일단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내용 자체는 각각의 이제 좀 섹터를 좀 대표하는 기업들을 지금 설명을 드렸고 이미 실적 발표를 하는 만큼 이번 실적 발표에서 일단 개별 종목뿐만 아니라 향후 섹터의 움직임까지도 지금 좀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향방 자체를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밤에 실적 발표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중에서 또 금리 인상 수혜주로 많이 언급을 해드렸던 금융주들이 많은 종목들의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잘 확인해 보시고 또 하반기 실적에 대한 둔화 우려 이러한 부분들도 최근에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또 실적 기대감, 주가에 얼마나 반영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한번 이슈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국내외 증시 특징 업종에 대한 의견과 처방전을 모두 확인해 봤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나 유망 종목들 투자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린다고 하는데요. 이 주식닥터 팀닥터 K의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두 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식닥터 팀닥터K의 노란톡방에서는 시황 분석부터 업종 점검, 종목별 대응 전략까지 여러 가지 유용한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스마트폰에 문자 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팀 닥터 K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떼어쓰기나 오타 없이 팀 닥터 K 4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이끌 주식닥터 팀닥터K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에 나온 내용들 또 노란톡방에서 추가적으로 설명해 드린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하시고 또 함께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원포인트 주식 레슨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팀 닥터K의 김동호 주식 닥터입니다. 네, 오늘은 지금 혜린이 기초교육 클래스 4번째로 해서 미국의 대표 기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미국의 대표 기업으로 일단 5대장주로 지금 봤을 때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그리고 넷플릭스, 구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빵주라고 하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좀 추가적으로 좀 볼 종목 같은 경우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테슬라가 있겠죠. 그래서 뭐 7대장주, 5대장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보실 만한 기업들인데 얘네를 왜 봐야 되나? 일단 종목 자체의 일단 상승이나 강한 상승폭이나 하락폭이 나왔을 경우에 지수 자체를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관심을 가져주고 미증시 자체에서 이제 낙폭이나 상승폭이 이제 강했을 때 그 다음날 우리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크게 끼치기 때문에 항상 얘네 5종목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매일 주가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먼저 제가 준비한 기업 자체는 전 세계 시총 1위 그리고 브랜드 가치가 전 세계 2위인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애플입니다. 애플 기업을 좀 준비를 했었는데요. 일단 뭐 애플에 대해서 일단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 미국 캘리포니아에 일단 본사가 있고요. 그리고 티커 자체는 AAPL입니다. 그리고 시총 자체는 전 세계 1위 기업인 만큼 2조 3,600억 달러나 되고 있습니다. 얘는 이제 사업 분야를 일단 좀 살펴보신다라고 하면 당연히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모바일 및 개인 컴퓨터 그리고 웨어러블 및 무선 홈 어플 그리고 클라우드 앱스토어 그리고 신용카드 페이 그리고 자사 상품 유통 및 판매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본다라고 하면 뭐 아이폰, 맥,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알고 계시는 내용이고요. 특히나 이제 웨어러블 같은 경우는 뭐 에어팟 그리고 애플 워치 등이 있습니다. 네, 뭐 클라우드는 이제 뭐 애플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뭐 iOS 그쵸? 그 아이클라우드에 대한 내용 자체도 얘네가 이제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신용카드 및 페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이제 조금 서비스가 제대로 지금 지원되고 있지 않는 뭐 애플 카드 이런 부분들이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좀 애플에 대해서 일단 좀 잘 모르시는 분들 좀 계실 텐데 일단 뭐 애플이 단기간에 이렇게 나온 기업이 아니고 이미 1976년대 일단 개인용 컴퓨터 회사로 먼저 설립이 됐습니다. 일단 뭐 좌측부터 스티브 잡스 그리고 로널드 웨인 그리고 스티브 워즈니악 이렇게 3명이 이제 공동 창립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뭐 컴퓨터를 만든 사람으로 봤었을 때 스티브 워즈니악이
어떻게 보면 개발자로서 만들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뭐 판매나 이런 부분 쪽으로 마케팅 쪽으로 조금 더 뛰어났었다. 그리고 20대에 이런 창업을 했다 보니까 로널드 웨인 같은 경우는 이제 지분의 애플 지분의 10%나 받으면서 여기서 이제 들어왔었는데 이 당시에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로널드 웨인은 자기는 집도 있고 집이 부자다 보니까 잘못해서 이 사업이 망했을 경우에는 자기가 다 떠안을 생각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분 자체 10%를 $800에 매각을 했다라고 하는데 현재까지 애플 전체 지분의 10%예요. 지금까지 보유를 하고 있으면 어마어마한 금액이겠죠. 그렇죠. 조 단위의 금액을 좀 놓쳤는데 뭐 그때 당시에 지금 다시 얘기를 한다라고 해도 그때 당시의 선택은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초의 개인용 컴퓨터 애플 1을 출시를 했었고요. 77년에는 이제 회사 공개 및 투자 유치에 성공을 하면서 애플2 컴퓨터로 해서 이제 개인용 컴퓨터 시대의 이제 개막을 이뤄냈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다음은 1984년에 이제 맥킨토시 컴퓨터를 이제 출시를 하면서 상품명 맥,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는 이제 맥에 대한 내용이 여기서 맥킨토시에서 이제 나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도스 운영 체제에서 이제 탈피가 되고 이때 당시에 이제 마우스를 사용하면서 이제 제품을 출시를 했었는데 사실상 이때부터 좀 그렇게까지 매출이라든지 이제 뭐 장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안 됐다라고 해요. 그런데 일단 1985년에 이전에 이제 스티브 잡스가 펩시의 CEO한테 이제 직접 찾아가서 우리 CEO를 이제 맡아달라라고 하면서 그분이 이제 같이 넘어왔었어요. 근데 자기가 뽑은 CEO한테 오히려 그리고 자기가 만든 기업에서 퇴출을 당하게 돼요. 1985년에. 이때 좀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특히나 이제 좀 독불 장군처럼 좀 사람들한테 막말을 하고 욕을 하고 너의 뭐 아이디어는 뭐 뭐뭐야 뭐 하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같이 공동 창업자인 워즈니악이랑도 이제 좀 사이가 틀어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으면서 오히려 1985년에 잡스가 30살의 나이로 일찍 나이로 이제 퇴출을 당하게 돼요. 이때 당시에 이제 잡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당시에 이제 막대한 돈을 이미 벌었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일단 넥스트랑 픽사를 어떻게 보면 픽사는 인수를 하고 넥스트는 자기가 이제 창업을 하게 됐었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스티브 잡스를 쫓아내고도 계속적으로 이제 IBM 이제 호환용 PC에서 이제 밀려서 계속적으로 이제 고전을 했었고요. 그리고 93년도에는 세계 최초 개인용 정보 단말기 PDA 뉴턴을 출시했지만 이마저도 시장에 많이 외면을 받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1997년도에 계속적으로 이제 재정 악화가 됐었고 거의 이제 적자가 $10억 됐다라고 해요, 애플이. 그래서 존폐 위기 그리고 이제 한 3개월 정도만 버틸 수 있는 힘밖에 없었던 애플이 일단 넥스트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넥스트 회사의 CEO였던 스티브 잡스가 97년에 이제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가 이제 복귀한 이후로 $10억 적자였던 기업이 $4억 흑자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되는 시점을 맞게 돼요. 이때 당시에 3,000명이라는 직원을 또 해고를 하면서 공격적인 그리고 본인만의 색깔로 이제 나타나게 됐었는데, 자 98년도에는 아이맥 출시 그리고 99년도에는 아이북을 출시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2001년도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저와 같은 세대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때 당시에 아이팟이 출시가 되면서 뭐 MP3계 이제 거의 혁명을 이뤄냈었죠. 그만큼 뭐 디자인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인정을 받고 마감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좀 완벽했던 MP3였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2001년도 그리고 이때가 MP3 좀 과도기였었죠. 불법 음원 복제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쪽 시장에 좀 타격이 큰 상황에서 2003년도에 아이튠즈 스토어를 개시를 하면서 조금 더 합법적으로 음악 파일이나 이런 부분들을 MP3의 음악 파일을 이제 유료화를 이제 성공하면서 계속 성공 가도를 여기서 이제 계속 달려줬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에는 이제 핸드폰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탑재가 됐었는데 특히나 그때 가장 강조됐었던 게 카메라. 핸드폰에 이제 카메라 기능이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카메라 시장 자체가 계속적으로 무너지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잡스가 생각했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되면 우리 이 아이팟 자체도 핸드폰에 이렇게 좀 내장되면서 합쳐진다라고 하면 우리 시장 자체도 이제 도태될 것이다. 시장에서
우리 아이팟이 이제 좀 도태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있었던 시기였었는데 그래서 이제 다른 핸드폰 업체에다가 우리 아이팟과 이제 좀 결합을 하면서 좀 같이 이제 좀 스마트한 핸드폰을 좀 만들자라고 했었는데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2007년에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아이폰이 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2007년 이후로 정말 전 세계적으로 정말 큰 변화가 있었죠. 지금까지 2007년부터 지금까지 누적된 아이폰 판매량만 판매 금액만 보더라도 800조 원이 된다라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카카오 의장 김범수 의장이 아이폰이 출시가 되면서 카카오톡을 개발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정말 초대박이 났었죠. 그 뒤에 이제 2010년도에는 이제 아이패드를 출시를 하게 됐고요. 2011년도에는 이제 아이클라우드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잡스 같은 경우는 일대기를 보신다라고 하면 채식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애플이라는 기업 자체가 나온 이유도 그냥 사과 농장을 갔다 와서 이름을 지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애플 계속 채식주의자였었는데 한 의사가 CT를 좀 촬영해보자라고 했었는데 CT를 촬영하니까 췌장암 초기 증상이 이제 나왔던 거예요. 근데 계속적으로 수술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권유를 했었는데 뭐 자기 채식주의자고 뭐 채식으로 그리고 민간요법으로 좀 해결을 해보자 했다가 온몸으로 좀 전이가 되면서 이때부터 2011년 그렇죠. 이제 사망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냈었는데요. 그 다음에 2012년에는 이제 사후 잡스 사후에 이제 팀 쿡이 이제 맡으면서 애플을 맡으면서 교육 시장 진출이랑 그리고 아이북스2랑 아이튠즈 U를 해서 교육 시장에 이제 진출을 하게 됩니다. 팀 쿡 역시 이제 그동안 계속적으로 애플에서 계속 일했던 직원으로서 그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 전 세계적으로 이제 좀 가져가는 흐름이나 이런 부분들 좀 잘 가져갔었는데 네. 이분한테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더 이상 좀 혁신이 없었다라고 해요. 이제 스티브 잡스 사후 이후에 좀 혁신이 없었다라고 하지만 2014년에는 이제 웨어러블인 애플 워치를 공개를 했었고요. 16년도에는 에어팟을 출시를 했었습니다. 에어팟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넷플릭스 굉장히 핫하죠. 넷플릭스 수입 전체와 지금 에어팟 순수 판매량과 가격이 동등하다. 그리고 AMD와 엔비디아의 매출 합친 것보다 에어팟 하나 매출 자체가 훨씬 더 크다 할 정도로 정말 전 세계적인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죠. 그만큼 팀 쿡이 맡은 이후로서부터도 매출 전체가 3배가량 그리고 주가 자체도 3배 이상 올랐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2017년도에는 이제 가정용 인공지능 스피커 홈팟을 출시했었습니다. 네, 일단 좀 마지막으로 좀 설명해 드릴 게 일단 좀 4분기 기준으로 현재 지금 4분기 기준으로 지금 1분기, 2분기 2021년도 들어와서는 좀 추세가 지금 수익 자체가 좀 꺾였었는데 뭐 독점 규제라든지 그리고 이제 경쟁사인 삼성의 지금 뭐 공격적인 지금 뭐 Z 플립, 폴드나 이런 부분들이 좀 출시를 되면서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전체적으로 일단 후반 그리고 3분기, 4분기 이후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소비 시즌이 나오는 이 시점에서부터 다시 한번 매출의 상승을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전체적인 지수 흐름을 옆에서 좀 체크를 해보신다라고 하면 현재 시장 자체 그리고 나스닥이나 S&P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눌리는 타이밍에서 같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낙폭을 지금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움직임을 보신다라고 하면 121선에서 지금 강력하게 지지 형태를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현재 이 시장 자체가 현재 이제 눌림 자체를 끝내고 이제 반등 시장, 반등 흐름으로 이제 좀 넘어간다. 그리고 월말의 소비 시즌과 이제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좀 지켜보신다라고 하면 향후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보유하기에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 당연히 알고 계시는 기업이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애플에 대해서 준비해봤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미국의 대표 기업인 애플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일대기부터 현재 상황 그리고 주가 흐름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짚어봤는데요. 자, 오늘 강의 내용들 더 자세하게 듣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설명 들어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주식닥터 팀닥터 K의 노란톡방 입장 가능한 2가지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주식닥터 팀닥터K의 노란톡방에서는 시황과 업종, 종목에 대한 궁금증 해결부터 이렇게 투자 노하우가 가득 담긴 강의까지 여러 가지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 시킨 뒤 TV 화면에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이 QR코드 활용이 어려우신 분들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에 문자 번호 샵 3772번 입력하신 뒤 팀 닥터 K를 보내주시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팀 닥터 K 4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주식닥터의 다크호스 히든 종목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자, 오늘 가지고 오신 히든 종목도 바로 설명 들어볼까요? 네, 오늘도 공개 공략주 하나 있고요. 히든 종목 하나 이렇게 두 가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네. 일단 공개 공략주는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CJ ENM입니다. 자, 드라마 콘텐츠 제작 관련해서는 대장주라고 볼 수가 있고요. TVN, 엠넷 등 채널 프로그램들이 지금 현재 강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하나쯤은 포트폴리오가 들어가야 됩니다. 최근 TVN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 방송에서 두각을 좀 나타내는 중이고요. 기존의 K-팝 인기 콘텐츠들이 지속적으로 좀 증가가 되고 있고 자회사도 우리가 잘 아는 종목입니다. 바로 스튜디오 드래곤, 이 드라마들도 인기몰이를 하고 있고요. 또 기관에서 강력하게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CJ ENM 공개적으로 추천드리는 종목은 이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히든 종목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히든 종목은 종목명은 공개되지 않고요. 네. 가격 전략은 노란톡 안에서만 따로 얘기를 해드릴 이제 전략입니다. 네. 자, 이거는 일단 5글자입니다. 5글자고 네. 2차 전지 관련된 건데 2차 전지의 후공정 그리고 연구 개발을 진행 중이고요. 제어 시스템 쪽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2차 전지 장비와 EV 충전소 관련주고요. 매출과 이익이 사상 최고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중장기로 보면 굉장히 좋을 종목이라서 이 5글자짜리 히든 종목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궁금하시다면 노란톡으로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희가 단기 종목도 무료 노란톡방 안에서는 3가지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셔서 도움을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공개해 주신 종목 한 종목 그리고 비공개 히든 종목 한 종목 이렇게 두 가지 종목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일단 콘텐츠 대장주 CJ ENM 확인을 해봤고요. 자세한 매매 포인트 같은 부분들 노란톡방에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히든 종목은 5글자로 구성된 2차 전지 관련주라고 하는데요. 장비 그리고 충전소 관련주라고 하고 앞으로에도 실적 모멘텀 굉장히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투자 포인트를 들어봤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또 해외 주식 다크호스 히든 종목도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 먼저 관심 종목 먼저 말씀드린다고 하면 먼저 자빌 인코퍼레이션입니다. 네, 일단 전기 부속을 주로 만드는 회사인데 아이폰의 이제 외형을 지속적으로 이제 제조해 온 회사로서 일단 최근 아이폰 13이 발표가 좀 실망스러웠다는 국내에서는 이제 그런 평가가 있었지만 중국 및 글로벌에서는 이제 뭐 사전 주문이 오히려 사상 최대치를 좀 기록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 주가 같은 경우는 이제 신제품이 발표된 이후 3개월 이후에 이제 반응을
상승을 보이는 만큼 관련 업체인 자빌 역시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이제 또 설명드렸다시피 일단 뭐 에너지 그리고 금융 섹터 외에는 이제 제외하고 개별 실적주 위주로 봐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자빌은 일단 아이폰 13에 일단 확실한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관심주로는 추천드리는 부분이고요. 네, 다음 같은 경우는 아까도 설명드렸던 TSMC 리미티드입니다. 네. 일단 삼성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좀 많이 알려진 대만의 반도체 업체인데요. 일단 영업이익은 조금 아쉽지만 총 매출은 올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일단은 좀 여러분들이 포트에 담아두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히든 종목은 사실 초창기 이 방송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일단 뭐 최근에 일단 사업 정리를 통해서 일단 알짜 사업만 남기고 그다음에 이제 사명을 변경을 하면서 뉴욕 시장에 이제 재등장한 업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힌트를 좀 더 드린다라고 하면 현재 네. 사업 분야는 이제 전기차 구동 전환 솔루션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스마트 시티 구현을 위한 무선 인프라 솔루션, 신재생 에너지 전환 이런 관련 부분을 계속적으로 이제 각광받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관련 발주 계약을 3월에 완료한 상황에서 안정적인 매출 역시 기대되는 종목이니까요. 일단 과거에 언급드렸던 일단 에너지 및 금융 관련 섹터 종목들도 노란톡방에서 질문 주신다라고 하면 제가 답변 드릴 테니까 꼭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해외 주식은 세 가지 종목에 대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로 아이폰 관련주 자빌, 그리고 다들 아시는 TSMC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죠. 올해 실적에 대한 기대가 높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히든 종목은 전기차나 모빌리티 관련 솔루션 업체라고 합니다. 이런 설명들을 들어봤으니까 자세한 투자 전략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설명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히든 종목들을 또 모두 확인해 봤고요. 또 내일 시장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증시는 내일장 전략 어떻게 좀 세워보면 좋을까요? 일단 다음 주에 본격적인 실적 발표 시즌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요. 실적주 관련해서 보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주 공략할 때는 반드시 호실적 발표 후에 이 향후 전망이 좋은 기업과 안 좋은 기업을 좀 나눠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밤에 미국 증시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오는데 네.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 원자재 급등이 생산자 물가에 얼마나 좀 반영이 되느냐 이것도 또 중요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는 가늠을 할 수 있겠지만 물가가 만약에 급등할 경우에는 시장의 악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EIA 천연가스 재고량도 반드시 체크 드릴 것을 좀 보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시작된 만큼 실적주들 주목해 보시고요. 또 오늘도 미국에서는 또 물가 지표 발표가 되니까 이 부분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해외 주식도 내일 시장 전망을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 이제는 호재가 이제 나오는 것보다는 그동안의 이제 악재를 어떻게 해소를 해주냐가 어떻게 보면 이 시장 자체에서 호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미국으로만 봤을 때 일단 고용지표 개선이 가장 첫 번째 호재 신호가 될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글로벌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공급망 병목 현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베트남과 이제 중국에서 살펴본다라고 하면 베트남 같은 경우는 델타 변이의 확산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생산 라인의 이제 회복 이 부분이 이제 주요 체크 요소라고 한다라고 하면 네. 중국의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석탄의 부재로 그렇죠 계속 얘기 나왔던 석탄의 부재로 인한 전력난 이런 부분들이 또 최근에 일단은 중국 내 석탄 채굴의 3분의 1을 담당하고 있는 산시성 지역에서 대규모 홍수로 인해서 이제 좀 채굴이 중지되면서 그 여파는 더 커질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석탄이나 그리고 계속적으로 베트남 같은 경우는 생산 라인 회복이라는 거는 결국 고용에 대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채워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용 그리고 이제 이 전력난, 석탄 이런 원자재 이런 에너지 관련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이 같이 좀 지켜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에서 어느 특정 해소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글로벌 증시에서도 충분히 반응을 하면서 지속적인 상승 흐름 이어갈 수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또 실업 지표가 발표될 예정인데 고용 지표 잘 확인해 보시고요. 또 공급 병목 현상이 어떻게 해소가 되는지 이 여부 뉴스 플로우를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트남과 중국에서 생산 라인이 회복될 수 있을지 이 부분 체크해 보시고 역시 원자재 가격 흐름도 함께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분석부터 종목별 매매 전략까지 노란톡 들어오시면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보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QR코드 스캔이 가능한 카메라 앱을 실행시킨 뒤 여기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찍어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입니다.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팀 닥터 K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이 노란톡방 바로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띄어쓰기나 오타 없이 팀 닥터 K 4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시장 분석부터 업종 점검 그리고 히든 종목에 대한 설명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2 오늘도 1시간 동안 알차게 채워봤습니다. 여러분들 성공 투자에 도움되시길 바라겠고요. 방송에서 다 못다한 내용들은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도움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장 마감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